네, 안녕하세요. 하우페이스에서 재무회계 담당하고 있는 황윤아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대비 재무회계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과목 소개부터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회계 원리에 이은 회계학의 두 번째 과정이고요. 회계 원리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 다 수강하고 공부 맞지? 네, 여러분 다 회계 원리 수강했다라는 가정에 강의 진행할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회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 안 하면은 요거 재무회계 기본 강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회계 원리 안 들었는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계 원리 듣는데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안 들으면은 재무회계 이해 아예 안 가고요. 이해 뭐 어떻게 따라온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괴롭고 시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수강하는 게 가장 빠르게 회계학 공부를 마무리하는 길이니까 회계 원리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수강했다라는 기본 전자에 강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이 또 나와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전에 나오는 난이도로 심화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간평 1차가 총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어렵다고 소문난 과목이 2개거든요. 바로 회계학이랑 경제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 경제학에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아 부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회계학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 나와요. 근데 원가관리회계 10문제 별로 안 되네? 요거 지켜버릴까? 아니에요. 원가관리회계도 조금만 공부하면 최소 5개 이상은 득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에서도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먼저 공부하고요. 원가관리회계는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크게 옛날부터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나눠왔거든요. 네, 30개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급회계에서 나오고요. 고급회계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간혹 있고요. 많이 나오면은 2문제, 보통은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급회계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고급회계는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아예 고급회계 분야는 다 제껴버리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나는 고급회계도 공부할 거다. 막 회계사 시험 고급회계 공부하는 것처럼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고 고급회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만 가져가면은 가성비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일단은 중급회계 먼저 공부하시고요. 여력이 좀 더 되시면은 고급회계 부분도 공부하시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중급회계 부분까지만 공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제가 미리 답을 할게요. 회계 원리를 별도로 수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돼요. 회계 원리 반드시 수강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이거 회계 원리 이거 듣는데 시간 아깝다고 바로 이거 제끼고 재무회계 기본 강의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 더 많이 걸린다. 회계 원리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장 빠르게 끝내는 길이고요. 제발 회계 원리 좀 듣고 와요. 그 다음에 동영상의 배속은 어느 정도로 늘려서 듣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배속 절대 늘리지 마. 배속은 무조건 1배속. 무조건 1배속이야. 가끔 가다가 황윤아 선생님 강의 1.6배속, 2배속으로 해도 잘 들린다. 나는 그 배속으로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는데 그게 머리에 이해가 될까? 안 돼요. 회계학이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생소한 과목이라서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1배속으로 들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2배속으로 듣는다? 너가 남들보다 머리가 2배로 좋니?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진짜 거의 수재, 영재 소리 들을 정도의 공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겸손하게 1배속 하세요. 막 2배속, 1.6배속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빨리 들어서 공부가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공부를 더 길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 2년, 3년, 4년 공부를 더 길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회계는 절대 배속 늘리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계산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일반 계산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은 공학용 계산기 쓰기도 하고요. 근데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요. 일반 계산기가 훨씬 더 낫다.
저는 이쪽을 추천드려요. 여기 일반 계산기랑 공학용 계산기랑 각각 장단이 있는데 일반 계산기는요. 공학용 계산기에 비해서는 기능은 적지만 뭐 필요한 기능은 다 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회계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빠르게 막 쳐야 되거든요. 네, 빠른 타수를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학용 계산기는요. 네, 다양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빠른 타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당연히 써야겠지만 회계로 공부할 때만큼은 네, 일반 계산기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 계산기 쓴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할 거고 뭐 공학용 계산기 써도 상관없지만 제가 일반 계산기에 다양한 기능들 뭐 다양한 건 아니고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거 이용하면은 훨씬 더 공학용 계산기 쓰는 것보다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 계산기는 제가 어떤 모델을 추천드리냐면은 바로 이걸 추천드려요. 카시오사의 JS40B 요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회계세법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무조건 거의 이거 사거든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다들 이거 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회계를 공부할 때 동안은 요거 한 4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그거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거든요. 네, 요거 좀 장만 좀 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다른 시험에선 다른 과목에선 공학용 계산기 써야 되니까 회계도 공학용 계산기 쓸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요 계산기를 추가로 구매하지 못할 정도로 막 밥을 굶거나 그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둘 다 사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돈 좀 아끼지 마. 그 정도 값어치 충분히 하는 물건이니까 돈 10,000원, 몇만 원 아끼려다가 공부 1년 더 하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습을 하는 거 아니다. 복습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는 요거만 잘하면 돼요. 강의 제대로 듣고요. 네,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복습 다 하고 요거만 딱 지켜주시면 된다. 복습. 예습만 하는 거 아니고 복습하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6번. 객관식 교재와 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친구들이 기본 강의 듣고 거기에 맞는 객관식 교재 같이 진행하고 문제풀이까지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비추예요. 일단은 기본서 여러 번 보시고요. 한 3회독, 3회독 요 정도는 한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게 오히려 공부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빠르게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객관식 교재는 나중에 풀어봐도 되니까 일반 기본 강의 듣고 혼자 기본서를 한 2회독, 3회독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로 객관식 교재로 넘어가셔야지 내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은 문제 잘 풀리지도 않고요. 짜증만 나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 다음에 객관식 교재 보세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질문. 요 제 개인 카페인데 여기를 질문 주셔도 되고요. 제 이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고 하우패스 질의응답 게시판을 써도 되는데 요 하우패스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질문글이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이게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요건 제가 비추예요, 비추. 이게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답변이 많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 카페나 이메일은 제가 맨날 들여다보거든요. 요거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니까 개인 카페, 이메일 여기로 질문 주시고 하우패스 Q&A 게시판은 네, 가급적이면은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 정오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 메일 또는 카페로 요청하시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정오표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알아들을까? 아니지. 내가 간평사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오표 보내주세요. 라고만 하면 뭔 정오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감정평가사 기본 재무회계 기본서 8판 정오표 보내주세요.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네, 제가 올바른 정오표 보내드리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카페로 요청 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까지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셔야지 제가 그 이메일로 정오표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 네,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라고요. 그리고 목차에 보시면은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1. 필수 2. 권장
3. 선택.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먼저 필수는요, 모든 학생이 반드시 다 봐야 되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다. 그 다음에 권장이라고 쓴 부분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업 수험생이라면은 2번 권장까지 보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참고로 1. 필수만 보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권해드리냐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병행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병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필수만 보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육아라든가 등등등을 병행할 때는 필수만 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업 수험생은요, 권장까지 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이라고 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나는 진짜 회계학에서 초고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초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 한 90점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목차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필수만 볼 것인지 권장까지 볼 것인지 선택까지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네, 일단은 OT는 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제1장 재고자산부터 진도 나가볼게요. 먼저 재고자산의 의, 재고자산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편의점에 있는 과자들, 하이마트에 있는 가전제품들 등등등 이런 것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상기업의 재고자산과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먼저 상기업의 재고자산 뭐라 그래요? 얘는 상품. 그리고 제조기업은 재고자산을 스스로 만들어 팔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원재료. 그 다음 제공품. 세 번째, 제품. 이런 식으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빵 공장이 있네. 먼저 빵 공장에 밀가루, 계란, 우유, 버터 이런 거 있어야지 빵을 만들든가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원재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반죽 덩어리 만들어서 오븐 같은 데 굽잖아요. 그게 바로 제공품이에요. 제공품은 생산 중인 재고자산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 제공품 예를 들어 어떤 거 뉴스에서 본 적 있냐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려서 조립 중인 자동차 있잖아요. 그게 현대차의 제공품이다. 그 다음에 제품은요. 완성이 된 거. 빵 공장으로 치면은 굽기가 완료돼서 포장까지 완료된 빵들. 이런 게 바로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조기업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상품에 대해서 배우고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원가 회계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은 재고자산 취득원가 얼마인가 볼게요. 재고자산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볼게요. 외부 구입 재고자산, 자가 제조 재고자산. 먼저 상기업의 상품은 당연히 상기업이 외부에서 돈 주고 산 거지. 상품.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중에서도 이 원재료는 외부에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빵 공장에 밀가루가 있어야 되네. 빵 공장 뒤편에 밀밭이 있어서 밀을 직접 수확할까? 아니지. 막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올 거잖아. 그래서 원재료도 외부 구입한 거다.
현대차 같은 데서도 자동차 만들 때면은 철판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철판 직접 만들까? 아니지. 포스코에서 사올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은 자가 제조한 거다. 근데 제공품과 제품의 특징, 제공품은 아직은 만드는 중이다. 제품은 이미 제작이 완료가 되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외부 구입하는 상품 원재료의 취득원가는 구입 비용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가 제조하는 재고자산은요. 얘네들은 나중에 원가관리회계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DM, 직접 재료 원가의 약자다. 플러스 DL, 직접 노무 원가의 약자. 플러스 OH, 제조 간접 원가의 약자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원가회계에서 배울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필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 밑줄 할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매입원가라고 있는데 여기 밑줄 할게요. 취득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상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자, 이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을 많이 사면은 나중에 현금을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건을 깎아주는 거지 매입 할인이랑 똑같은 거라서 얘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틀린 점을 나올 수 있냐면은 리베이트는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별도의 수익이 아니에요. 옆에다가 별도 수익 X 이렇게 체크. 말문제 공부할 때는 요거 맞는 말이네 이러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틀린 질문 낼 수 있는가 이런 거 포인트를 다 집어넣고 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2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에 전환원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요. 요거는